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7과 두 번째 강에서는 을 정도로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을 정도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인지 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칠판을 보면 문장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는 문장에서 창피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창피하다는 어떤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어느 정도 창피해요? 앞에 보세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창피한데 조금만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창피했어요? 창피할 때 많이 창피해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을 정도로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을 정도로는 을 정도로 앞에 있는 그 AB나 DB의 그 상황과 비슷하게 거의 그 상황이 되는 것처럼 뒤에 있는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재미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어요? 어느 정도로 재미있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웃음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그것하고 비슷하게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정도로는요, 여러분, 뒤에 있는 창피하다, 재미있다와 같은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어느 정도와 비슷하게 그 상황, 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그리고 을 정도로 앞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빨개지다, AB, 참을 수 없다, DB 같이 AB, DB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문장 안에서 이 을 정도로라는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형태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심시간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라는 문장과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없다 그리고 아프다 AB일까요? DB일까요? 맞아요. 없다와 아프다는 모두 다 DB예요. 없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아프다는 받침이 없는 DB지요. 자, 이렇게 을 정도로 앞에 받침이 있는 DB가 오면 우리는 을 정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을 정도로 앞에 받침이 없는 DB가 온다면 그때에는 리을 정도로라고 사용해야 해요.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점심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자, 여러분, 뒤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손님이 많은 상황이에요.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요? 어떤 것과 비슷하게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점심시간에는 빈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것하고 비슷하게 손님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미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매운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은 후에 매웠어요. 아주 맵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매웠어요? 어느 정도 매웠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매웠어요? 선생님, 제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매웠어요. 제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배가 아픈 것과 같은 그 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화면도 볼게요.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자, 혀가 굳다라는 AB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다라는 AB네요. 자, 여러분. 받침이 있는 AB, 받침이 없는 AB, 받침이 있으면 을 정도로, 받침이 없으면 리을 정도로 형용사 DB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에서 긴장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인터뷰를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했어요? 어느 정도 긴장했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긴장을 한 거지요?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혀는 여러분 입 안에 있는, 그쵸? 그게 혀예요. 굳다는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굳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피자를 먹기 시작했을 때 따뜻한 피자는 치즈가 늘어나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피자를 먹다가 남은 피자가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피자가 어떻게 변해요? 맞아요. 피자가 딱딱해져요. 피자 위에 있던 부드러웠던 치즈도 굳어요. 딱딱해져요. 그것을 우리는 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장을 했을 때 너무 긴장을 해서 혀가 딱딱해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의 문장도 볼게요.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발음이 좋대요. 제 발음이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발음이 좋대요? 어느 정도 발음이 좋대요? 뭐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좋대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을 정도로의 의미와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형태 잘 기억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 문장을 읽어볼게요. 어제 본 영화는 감동적이다. 어제 본 영화는 감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아니면 영화가 어느 정도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뭐하고 비슷하게, 어떤 것과 비슷하게 감동적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본 영화는 눈물이 나다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맞아요,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감동적이었는데 눈물이 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매웠어요. 자, 매웠어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을 정도로로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까 선생님이 이 을 정도로의 의미를 설명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이렇게 매운데 얼마나 매워요? 매운데 어느 정도 매워요? 매운데 뭐하고 비슷하게 매워요? 라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나다, 긴장했어요. 자, 긴장하다는 알고 있는 단어고요. 발표하기 전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아마 식은땀이 나다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땀이 나다는 알죠? 땀이 나다, 땀. 네, 언제 땀이 나죠? 왜 땀이 나죠? 맞아요,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우리의 피부에서 땀이 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한 후에도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나지요.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 후에 땀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땀은요, 여러분, 식은땀이라는 땀이에요. 식은땀은 무서울 때 아니면 긴장했을 때 나는 땀을 한국 사람들은 식은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긴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긴장했어요? 얼마나 긴장했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긴장한 거예요? 라고 긴장한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라고 바꿀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바람이 약하게도 불 수 있고 바람이 세게도 불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불어요? 어느 정도로 세게 불어요? 어떤 정도,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세게 불어요? 라고 그 정도를 말하고 싶을 때,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 나무가 쓰러지다. 보통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땅 안에, 땅 아래에 있고 서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가끔 나무가 쓰러지기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느 정도로 나무가 쓰러지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밖이 시끄러워요. 밖이 시끄러워요. 자, 여러분 시끄럽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말도 알고 있죠? 뭐예요? 맞아요. 안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도서관이 조용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밖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어느 정도로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정도를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 정도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다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밖이 시끄러워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을 정도로를 사용한 대화를 만들어 보는,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화예요.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정말 하늘에 닿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높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높네요. 이 건물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얼마나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아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와 비슷하게 높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닿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늘에 닿다라는 이 AB를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닿다. 혹시 닿다라는 AB를 알고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은 손을 위로 하면 천장에 손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닿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와, 정말 건물이 높네요. 그런데 하늘에 닿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맞아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넘어갑니다.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게요. 비싸네요. 지금 두 사람이 가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가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가방을 사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 가방이 너무 비싸요. 자, 얼마나 비싸요? 어느 정도로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그 정도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눈이 튀어나오다. 여러분, 눈 뭐예요, 눈? 맞아요. 얼굴에 있는 이 눈. 눈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다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우리 얼굴 안에 있지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굴 안에 있는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다, 비싸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싸네요. 여러분, 정말로 눈이 튀어나왔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사람의 눈이 정말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을 정도로는 정말로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괜찮죠? 이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후에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대화 계속해서 볼게요. 수원 씨가 우리 반 대표로 노래 대회에 참가할래요? 자, 대회에 참가하다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다, 노래 대회에 참가하다, 올림픽에 참가하다, 앞에 있는 그 행사에 가서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참가하다라고 한다고 공부했죠? 네. 자, 그럼 나가 이렇게 말해요. 네, 저는 사람들이 모두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얼마나 못 불러요? 어느 정도로 못 불러요? 자, 얼마나 못 부르는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도망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도망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이 무섭거나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망가다예요. 아마 수원 씨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너무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수원 씨가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얼마나 못 부르냐 하면요. 이 정도로 못 불러요. 라고 을 정도로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맞아요, 여러분. 도망갈 정도로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 도망갈 정도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저 선수 좀 보세요. 세계 육상 챔피언이에요. 자, 여러분 육상은 뭐 달리기나 뛰기나 이렇게 땅 위에서 하는 운동 종목이죠. 그리고 챔피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챔피언 맞아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선수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선수는 세계 육상 챔피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선수 좀 보세요. 세계 육상 챔피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 다리가 빠르네요. 자, 빨라요. 빠르다. 그런데 얼마나 빨라요? 어떻게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르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안 보이다. 자, 여러분. 안 보이다. 다리가 안 보이다. 그러면 형태는 맞아요.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빠르네요. 라고 말하면 돼요. 너무 빨라서 다리가 안 보일 것 같은 그 정도, 다리가 안 보일 것 같이 그렇게 빨라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가와 나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먹고 있는 음식의 이름은 삼겹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겹살이 아직 안 익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못 참겠어요.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파요? 자, 어떻게 죽다라는 AB가 있죠, 여러분? 조금 무서운 단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문형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죽다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한다면 대화를 먼저 완성하고 의미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배가 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보다 더 크게, 실제보다 더 많이, 더 강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을 정도로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해요. 그것을 우리는 과장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연습이 끝나면 과장 표현의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과장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과장 표현은 실제보다 더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을 정도로가 들어간 사용된 과장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머리가 깨지다, 혀가 꼬부라지다, 배가 터지다, 눈이 빠지다. 모두 다 을 정도로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머리가 깨지다, 아프다와 자주 사용해요. 얼마나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픈지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요. 여러분 깨지다는 알고 있지요? 유리가 쨍그랑 그걸 깨지다라고 하죠. 안경 렌즈가 깨지죠. 맞아요. 그것을 깨지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가 유리처럼 깨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혀가 꼬부라지다는 술에 취하다라는 표현과 자주 사용이 되어요. 혀는 아까 선생님이 혀 이야기했죠. 혀가 굳다, 꼬부라지다는 사실은 여러분 선생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꼬부라지다예요. 여러분의 혀가 있는데 혀가 꼬부라졌어요. 왜요? 술에 취했어요. 술이 얼마나 취했어요? 아,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취했다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배가 터지다. 배가 터지다는 배가 부르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죠?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게 배죠. 배가 점점 커져서 뻥 터졌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졌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다의 반대 말인데 배가 불러요. 얼마나 배가 불러요? 어느 정도로 배가 불러요? 아, 저는요.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불러요. 정말로 배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그것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배가 불러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볼게요. 눈이 빠지다는 기다리다 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을 기다리죠. 네. 그런데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점이 없네요, 여러분. 자,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아주 많이 기다릴 때, 그때 얼마나 기다려요? 어느 정도로 기다려요? 아, 눈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눈이 빠졌어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을 정도로가 들어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여러분도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조금 후에 3강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